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날 수 있는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평일을 제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취소 후에 관저로 복귀한 뒤 어떤 행보도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고 있죠. 대통령에게 승복을 포함한 메시지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대통령은 현재로선 선고 전까지 어떤 직접적인 메시지도 내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유가 있겠죠? 홍지연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선고 전까지 승복을 포함해 어떤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8일 석방 이후 다음 날 여당 지도부 면담을 제외하곤 어떤 메시지도 행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뿐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도 대통령을 향해 승복 메시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헌재 선고 전까지 직접 메시지는 검토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 측 관계자는 국민이 승복할 만한 결과를 헌재가 법치주의에 따라 합당하게 내는지가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도 승복은 원고인 이재명 대표가 해야지 피고인이 승복하는 법 봤냐고 반대했습니다. 승복 메시지가 재판관들의 탄핵 인용 결정에 부담만 덜어준다는 이유도 감안된 걸로 보입니다. 승복할 수 있도록 적법 절차에 맞게 재판을 진행했어야. 절차적인 불법은 탄핵 심판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탄핵 반대 여론전에 뛰어들 경우 헌재를 자극할 수 있어 어떤 형태든 나서는 건 실익이 적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대면 보고도 선고가 난 뒤 이뤄질 것이라며 참모들 방문도 최소화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연입니다. 승복,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할 테니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에 승복 선언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승복을 가장 먼저 선언해야 할 사람은 윤 대통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승복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진행 중인 재판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우리 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도 사법부 겁박은 그만두고 본인에 대한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뜻부터 온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합니다.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 승복 압박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선 승복 선언은 대통령이 먼저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마지막 도리입니다. 윤석열의 입으로 승복을 약속할 시간입니다.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가해자가 승복과 수용을 선언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서로를 향해 승복을 외쳤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이 기각되면 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민주당 최고위원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을 선동하고 헌재를 압박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재 결정에는 승복하지 않느냐고 여당을 몰아세웠습니다. 유독 국민의힘에 대해서 헌재 결정의 승복 여부를 굳이 확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헌재를 협박해 왔기 때문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주말 동안 각자 자택에서 대통령 탄핵 자료를 검토했던 헌법재판관들이 오늘 헌재에 모여 다시 평의를 시작했습니다. 쟁점별로 논의 중인데 이 쟁점별 합의인 평결에 돌입을 했을까요? 그게 끝나야 선고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자택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기록을 검토한 8인의 헌법재판관.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평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평의에서도 선고 날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 8명이 탄핵 사유 주요 쟁점별로 의견을 개진했지만 결론 확정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선 비상계엄 선포 요건 충족 여부, 포고령의 합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계엄군의 국회 의결방해,
선관위 압수수색의 적법성 등도 판단 대상입니다. 탄핵 심판 내내 국회와 대통령 측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던 내용입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여 국회 의결을 방해하도록 지시한 바 없고 또 의원을 끌어내거나 출입하는 의원을 체포하여 국회에 계엄해주 요구하는 의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직접 나서서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저지를 명령 지휘하였다는 증언과 진술이 잇따랐습니다. 이들 사유 중 하나만 파면에 이를 사유로 인정돼도 탄핵이 인용되기 때문에 결정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탄핵 사유별 재판부 입장이 확정된 뒤에야 나올 전망입니다. 이르면 오는 21일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평의 가정이 더 길어지면 선고일이 다음 주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 측은 지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측은 삭발식과 천배를, 탄핵 촉구 측은 시국 선언과 행진을 벌였습니다. 그 현장에 배준석, 김세인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해온 배우 차강석 씨가 의자에 앉아 가운을 두릅니다. 미용도구로 머리를 밀자 머리카락이 툭툭 아래로 떨어집니다. 반가 세력들은 들으십시오. 우리 애국 시민들은 미움받을 용기가 아니라 죽음도 불사할 용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차 씨에 이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다른 남성도 삭발에 나섭니다. 머리카락을 모두 자른 남성은 검정색 매트 위로 염주를 손에 쥐고 절을 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천배에 나선 겁니다. 대통령 변호인단 석동현 변호사도 헌재 앞을 찾아 윤 대통령 탄핵은 기각이나 각하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열흘 보름 만에 결론 내릴 수 있는 게 대부분이야. 이제 곧 총리도 기각될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것이며. 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도 탄핵 선고 때까지 시간 제한 없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든 시국선언 참가자들. 윤석열 즉각 파면이라고 쓰인 대형 현수막이 참가자들 머리 위로 펼쳐집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오늘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시국선언이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종교 여성단체 등이 참여했는데 경찰은 1,200명 정도가 모인 걸로 비공식 추산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심리를 그만 마무리하고 어서 선고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만약 이번 주 중에도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지난주 100만을 넘어 이번 주말 200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헌재의 결단을 촉구할 것이다.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 근처 안국역까지 행진을 하고 윤 대통령을 신속 파면하라고 헌재를 압박했습니다. 재판관들이 신속하게 법물정을 공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함성을 들려줍시다. 함성 시작!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다가올수록 탄핵 찬반 양진영의 세력 결집과 헌재 압박은 더욱 강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자, 이번 주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결과는 나올지, 나오면 대통령보다 먼저 나올지도 관심이죠. 일각에서는 한 총리 평의가 이미 끝났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저희 취재 결과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동시에 평의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김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은 지난달 19일 단 한 차례로 변론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한 달 가까이 선고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헌법재판관들은 한 총리 탄핵 심판 관련 평의를 진행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파리내 헌법재판관들은 평일 오후 2시 평의를 열고 있는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먼저 논의한 뒤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사건 등으로 수시로 토론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한 총리 탄핵 사유 5가지 중에 비상계엄 선포와 국무회의 심의 위법성 등은 대통령 탄핵 심판과 쟁점이 겹칩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을 병행 심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회와 한 총리 측 대리인단에게도 아직까지 탄핵 심판 선고일이 통지되지 않았습니다. 제게 남은 꿈은 단 한 가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국민께 약속드린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헌재는 내일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을 엽니다. 이날 한 총리 측의 선고일을 통보해도 전례를 감안하면 일러도 오는 목요일이나 선고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금주에 한 총리 사건 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늦춰질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앞서 내일 또는 모레라도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내려질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선입, 선출, 먼저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대통령부터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내일 또는 모레 사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이번 주 한 수요일, 화요일 정도에 한덕수 총리 복귀가 먼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나절 만에 변론이 종결된 만큼 쟁점이 적어 선고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일정을 기준으로 하면 한 총리도 20일쯤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통령보다 빠른 선고를 예상했습니다. 외교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급한 불부터 끄는 방법은 먼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하루빨리 기각시키는 것입니다. 한덕수 문제는 긴급 먼저 판결을 해야 되는데 감사원장을 했는데 한덕수 총리는 안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선입 선출 원칙에 따라 국회에서 먼저 통과된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한 총리보다 먼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아는 기자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운명의 한 주가 될지 지금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헌재가 설명하는 기류가 좀 달라졌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헌재는 국회 측이나 대통령 측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는지 문의를 하면 오늘은 없다고 답을 주곤 했는데요. 이번 주부턴 노코멘트, 그러니까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기조로 바뀌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일이 임박하면서 선고일 통지가 예정에 없다는 것도 확인해 주기 어려울 정도로 예민해져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안에서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재판관 평의에서. 네,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아직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판관들은 오전엔 각자 재판 기록과 보고서를 검토하고 오후엔 한자리에 모여 평의를 진행하는데요. 탄핵 사유 중요 쟁점에 대한 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인용이냐 기각이냐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따른 사회적 충격, 국론 분열 등을 최소화하는 것도 재판관들의 중요 관심사거든요. 최대한 8인 재판관의 의견 일치를 추구하겠지만 대통령 공백 상태를 무작정 방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져도 다음 주가 헌재의 선고 마지노선이 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자, 여권에서는 지금 이견 얘기를 했는데 4명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하던데요. 네, 여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관 4명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관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용 의견을 정한 재판관 4명이 있고 나머지 재판관 4명이 대통령 파면 여부에 변수가 될 거란 여권 자체 분석인데요. 만약 인용과 기각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 일종의 절충 아닌 각하로 의견이 모아질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도 일부 여권 인사들은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인용 의견을 정했다는 재판관 4명은 누구예요? 네, 여권에서 특정 재판관을 콕 집어서 말하진 않았는데요. 최근 헌재 재판 결과를 뜯어보면 짐작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앞서 보수 성향의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 반대했었고요. 여기에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영두 재판관도 이진숙 위원장 탄핵에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마은혁 헌재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 당시 국회 의결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별도 의견을 냈던 재판관 3명도 여기 포함되다 보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수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은 뭔가 이견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민주당은 또 다르게 분석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에서는요. 헌재 내부적으로는 8대0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 결론을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쟁점에서 재판관들의 의견 합치를 위해 시간이 다소 걸릴 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론엔 이미 뜻이 모아졌다고 자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쯤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네, 앞서 이번 달이 마지노선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오는 21일이나 28일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금요일이란 건데요. 금요일 선고가 재판관 입장에선 다음 날 출근 부담이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고요. 탄핵 심판 결론에 따라 끌어오른 여론이 주말 동안 냉각기를 가질 수 있다는 점도 금요일 선고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꼽힙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정근 기자였습니다. 여권 잠룡들은 제각각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생, 한동훈 전 대표는 통합, 안철수 의원은 보수 행보를 보였는데요. 각각 어디를 갔을까요? 남영주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어제 순복음 교회에 이어 이틀째 종교계를 찾아 조언을 구한 겁니다. 사회 통합 행보로 해석됩니다. 국민 생각하는 마음은 진심이지만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스님들도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어떤 정파나 어떤 진영의 이익 논리를 떠나서 돈만 바라보고 나가다 보면 물급필반이라고 뭐든지 이렇게 크게 다 하면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보수 적통성을 강조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여러 가지 해야 하는 말씀 경청하러 왔습니다. 평원할 때 내부끼리 서로 경쟁하고 뭐 논의하지만은 위기 때는 하던 사람도 중지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안철수 대표가 좀 앞장서서 좀. 잘 알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구로구 오류동 재건축 현장을 찾았습니다.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재건축이 무산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지를 찾아 재건축 의지를 밝혔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자율주택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건설 산업도 상당히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윈윈이죠. 탄핵 반대를 주장해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별다른 공개 일정을 갖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다시 우클릭하는 걸까요? 최근 당에서 전세 계약 10년을 보장하는 안이 민생 의제로 포함됐습니다. 월세 폭등, 전세 시장 붕괴 가능성 등 비난이 나오자 이 대표가 오늘 바람직하지 않다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닷새 전 당 민생연석회의가 제안한 전세 계약 10년 보장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당시 연석회의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10년을 보장하고 있으니 최장 4년인 주택세입자 보장도 10년까지 늘려달라는 취지로 20대 민생의제에 포함시켰습니다. 당시에도 이 대표는 공약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혹시 공약이나 뭐 이런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안 생기면 좋겠어요. 특히 꼬투리 잡기 좋아하는 쪽에서 뭐 이걸 가지고 또 이런 거 한다더라. 의제 발표 후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들의 반발이 온라인 중심으로 쏟아졌습니다. 10년 보장하면 누가 전세를 주겠냐. 월세가 폭등할 거다. 오히려 서민들 죽이는 정책이라는 반발이었습니다. 국민의힘도 전세 시장을 붕괴시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르면 안 된다며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 민생연석회의도 의제 제안일 뿐 당의 정책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친명계 의원은 최근 이 대표 우클릭으로 중도로 가고 있었는데 괜한 논란이 생겼다고 아쉬워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린 이후 강남 3구 아파트값이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까지 기승입니다.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말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24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리자 매매가가 한 달 만에 2억 원 가까이 오른 겁니다. 잠실뿐 아니라 강남 3구 아파트값이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이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 투자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강남 3구에서 발생한 갭 투자 의심 거래는 134건으로 조사되는데요.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가 예고되기 전인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갭 투자 금액도 같은 기간 갑절로 늘어나 2,900여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제시성 되기 전에 갭 투자하시라는 거 요즘 그렇게 많이 하세요. 가서 언론 전세 보면은 가능하거든요. 지금은 물건 많지가 않아요. 갭 투자 하실 분들은 지금 움직이시는 게 사실 맞고요. 전세가는 11억, 갭은 15억 정도는 있으셔야 되시고.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에 이어 주택거래 족쇄까지 풀리자 투기성 수요가 몰린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금리가 낮아진다는 그 기반과 서울의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는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갈아타는 수요나 무주택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강남 3구 집값 상승세에 갭 투자까지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은행들을 소집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해당 지역 중개사무소들은 서울시의 집중 단속에 오늘 일제히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여파가 계속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전 과도한 상승 시 다시 규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발언 수위를 낮췄습니다. 이어서 김설혜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강남 3구 거래량을 견인하고 있다는 지적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거래가 성사된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이상조짐이죠. 이제 그러나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지를 판단할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올랐느냐는 판단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재지정 가능성을 내비쳤던 것과 달리 온도차를 보인 겁니다. 가격 상승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하다고 하면 또 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는 있겠죠. 서울시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한 뒤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서울시 책임론이 불거지자 해제로 인한 거래량과 집값 상승이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료를 연일 내고 있는 겁니다. 시 내부에서도 예상 범위 아니다, 풍선 효과가 보인다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문가들은 해제 시점을 더 신중히 검토했어야 했다고 지적합니다. 금리가 해제되고 나서 조금 지켜본 다음에 해제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재지정했는데 가격 통제가 안 되면은 또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서울시는 기재부, 국토부 등과 재지정 여부를 포함한 여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재지정은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서울시장이 요청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네, 이재용 회장이 최근 삼성을 둘러싼 위기론에 독한 삼성인을 주문했습니다. 삼성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며 사직생 각오로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써가며 질책성 발언을 내놓은 배경을 우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복합위기에 처한 삼성이 정신무장에 나섰습니다. 전계열사 임원 2,000명이 지난달 말부터 용인연수원에서 순차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세미나 영상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며 사직생 각오로 과감하게 행동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훌륭한 특급 인재를 국적을 불문하고 모셔와야 한다며 필요하면 인사도 수시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질책성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메모리 사업부가 자만에 빠져 AI 시대에 대처하지 못했다. 파운드리 사업부는 기술력 부족으로 가동률이 저조하다며 기술 경쟁력을 강조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 같아요. 실제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핵심 시장인 HBM에선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파운드리 사업은 수조 원대의 적자를 내며 대만 TSMC와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전망도 밝지 않은 가운데 교육을 수료한 임원들은 명함 크기의 크리스털 패를 받았습니다. 위기에 강하고 역전에 능하며 승부에 독한 삼성인이란 문구가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직원들이 비전과 철학과 목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자주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장의 메시지가 알려지면서 삼성전자 주가도 올랐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5% 넘게 오른 57,6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외식사업가 백종원 씨가 운영 중인 업체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커피 브랜드에서 빵을 플라스틱 용기채로 전자레인지에 데워 논란입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카페에서 빵을 산 뒤 데워달라고 했는데 플라스틱 용기채로 전자레인지에 넣어 용기가 다 찌그러진 상태의 빵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증거 사진도 첨부했습니다. 본사 고객센터 직원과 통화한 내용도 함께 공개했는데 본사 지침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답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카페가 백종원 씨 운영 브랜드로 알려지며 논란은 더 커졌고 누리꾼들은 전자레인지에 돌릴 수 없는 페트 재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본사인 더본코리아 측은 매뉴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입 직원의 실수로 발생했다며 고객에 거듭 사과하고 환불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더본 측의 처리와 별개로 식품위생법 위반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는 상장 이후 연일 악재가 터지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출시한 햄 선물 세트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재료 중 외국산이 포함된 된장과 낙지볶음을 국산으로 홍보한 혐의로 형사 입건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결국 백 씨는 지난 13일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문을 냈지만 그 다음 날엔 2년 전 올린 유튜브 영상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직원이 농약 분무기로 사과 주스를 살포한 장면인데 더본 측은 법적 문제는 없지만 개선해 나가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네, 전투기 오폭 사고에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이번엔 육군 무인 정찰기가 착륙하던 중 지상에 있던 헬기와 충돌했습니다. 사고로 정찰기와 헬기 모두 불에 타버렸는데요. 군 수뇌부 공백이 길어지면서 군 기강회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군용 헬기들이 계류 중인 육군 비행장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헬기 한 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불에 탔고 소방관들은 진화 작업에 여념이 없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경기 양주시 군비행장에서 군용 무인기 한 대가 지상에 있던 수리온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무인기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운용 중인 중고도 무인정찰기 헤론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고로 헤론과 수리온 한 대가 불길에 휩싸여 전소됐고 다른 수리온 한 대는 경미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무인기가 쏜살같이 내려오더라고. 아니 저게 왜 저렇게 달리나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막 연기가 나는 거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헤론이 착륙 과정에서 갑자기 각도가 틀어지면서 연료가 가득 차 있던 수리온과 부딪혀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고로 인해 군에서 가동 중이던 마지막 헤론이 소실되면서 정찰 공백이 불가피해졌다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 지휘부 공백이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공군 오폭 사건에 이어 이번 충돌 사고까지 군 기강회의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사설 구급차가 교차로에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인도에 있던 70대 여성을 덮쳤습니다. 사고로 여성은 열흘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구급차 안에 환자도 없었는데 운전자가 경광등을 켜고 신호와 속도를 어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설 구급차가 교차로로 빠르게 진입합니다. 왼쪽에서 나온 SUV를 들이받더니 그대로 인도로 돌진합니다.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70대 여성이 피할 새도 없이 구급차와 부딪힙니다. 구급차가 들이받은 가게 관계자도 깜짝 놀라며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가게의 타일과 외벽에는 사고 충격으로 부서지고 긁히는 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굉음이 들려가지고 무서워서 이제 도망간 거죠. 뭐 폭탄이 터진 건가 뭐 이런 무서운 생각에. 구급차와 건물 사이에 끼어 크게 다친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사고 열흘째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설 구급차를 몰던 20대 남성이 신호와 속도를 어기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걸로 보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급차가 환자가 없는데도 경광등을 켜고 달린 걸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봄이 오나 했더니 강원 지역에 40cm 넘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길이 끊기고 정전되는 폭설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밤부터 또 많은 눈이 내릴 걸로 보입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제설차들이 오가며 연신 눈을 치웁니다. 주민들도 길가에 쌓인 눈을 치우느라 진땀을 흘립니다. 등굣길 아이들은 퍼붓는 눈을 맞으며 조심조심 걸어갑니다. 새벽에 이제 일을 나가는데 작업이 안 돼 있어갖고 차 끌고 가는데 많이 힘들죠. 헛바퀴도 많이 돌죠. 산간마을은 3월에 내린 폭설에 길이 끊겼습니다. 트랙터로 막힌 길을 뚫습니다. 밤사이 폭설이 내리면서 성인 발목 높이까지 눈이 쌓였는데요. 마을을 오가는 도로도 이렇게 통제됐습니다. 아무래도 불편해죠. 불편하고 일로 넘어가면 뭐 한 7, 8분이면 넘어가는데 절로 돌아가면 2, 30분 훨씬 걸리니까. 하루 새 강원 홍천 구룡령에 42.5cm, 대관령 34cm, 고성 죽정 33.7cm 눈이 내렸습니다. 폭설에 쓰러진 나무가 전선을 덮치면서 고성군에선 아파트 380여 가구가 2시간 넘게 정전됐습니다. 단선이 돼가지고 고압선이 지금 송전이 안 되는 상태다. 그래 여기저기 점검하느냐고. 차량이 고립되는 등 크고 작은 폭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밤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 15cm, 강원 산지에도 최대 30cm의 폭설이 또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복권은 사행성 조장 우려로 신용카드로는 살 수 없는데요. 불편하다는 여론에 정부가 4월 말까지 국민 의견을 듣고 규제를 유지할지 말지 정하기로 했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복권 가게 앞에 줄지어 서 있는 사람들. 각자 액수는 다르지만 모두 현금을 내고 복권을 삽니다. 현행법상 복권은 판매 한도가 인당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신용카드로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해 제한을 둔 건데 불편하고 다소 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되면 더 좋지. 아무래도 현금 안 가질 때 사기도 수월하고 사러 왔는데 현금이 없다. 근데 카드는 안 된다니까 좀 속이 상하지. 사는 사람은. 꿈이 좋은 날은 한 2, 30만 원 사고 싶은데 오래됐으니까 이제 좀 생활이 풀리고 그러면 좀 많이 살 수도 있는 거니까. 정부가 이러한 복권 판매 규제가 필요한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신설 후 3년마다 검토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데 따른 겁니다. 올해는 복권 규제 외에 부동산 청약 재당첨 기한 제한과 자동차 검사 유효 기간 등 총 1,545건이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규제 정보 포털에서 국민 의견을 접수하고 이를 참고해 심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네, 강철부대 같은 밀리터리 예능이 인기를 끌면서 특수부대에 입대하려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입대 지망생을 위해 생겨난 학원에선 실전과 비슷한 수중 훈련까지 한다는데요. 현장 카메라 광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특수부대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입대를 위한 입시 학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어떤 걸 배우고 훈련하는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1살 정태화 씨는 일주일에 4번 입시 학원을 갑니다. 해군 특수전전단 UDT 부사관 실기시험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그런 모습, 멋있게 군복 입고 부모님 앞에 섰을 때 그럴 때 제 모습이 되게 많이 생각나고 또 그것 때문에 버티는 것도 또 있습니다. 오전엔 60kg짜리 더미를 들고 달리는 부상자 운반 훈련을 합니다. 와, 괜찮아. 천천히. 자세 확실하게 하고. 굿. 3km 달리기, 푸시업, 그다음에 윗몸, 턱걸이, 육상에서는 부상자 운반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오후부턴 수중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이겨내려면 꼭 가야 된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잠수 훈련 때는 산소통을 메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실전과 최대한 비슷하게 훈련하는 겁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특수부대 인지도가 높아지며 입대 지망생이 늘었습니다. 제대한 뒤 경찰 특공대 등의 경력으로 지원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도 장점입니다. 해경 구조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이 돼야겠다는 그런 생각 하나로 꾸준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특수부대 인원들도 뭐 소방이나 아니면 해양경찰이나 그런 쪽으로도 진로를 많이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군특성화국교에서는 체력 훈련은 기본이고 군 출신 교사에게 군 차량 정비와 통신 운용 교육도 받습니다. 하면 한다. 형들! 황철부대 보고 나와가지고 707 관심 있습니다. 남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해병대에서 끝까지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2021년 3.2대 1이었던 UDT 경쟁률은 올해 9.5대 1까지 치솟는 등 특수부대 입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하면 된다라는 말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보려고요. 현장 카메라 광민경입니다. 네, 미국이 다음 달 상호 관세를 부과한 뒤 나라별로 새로운 협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미 FTA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입니다. 다음 달 2일 시작되는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선 부과, 후 협상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reset the baseline, and then we can enter into these bilateral agreements, potentially, with countries, so that our trade is fair. 루비오 장관은 미국의 무역 균형이 완전히 깨졌다며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allowed countries to treat us unfairly in global trade, much of it during the Cold War because we wanted them to be rich and prosperous because they were our allies in the Cold War. But now that has to chang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뿐만 아니라 산업별 관세도 부과하겠다며 자동차를 재차 언급했습니다. April 2nd is a liberating day for our country. Then in addition to that, on autos, on steel, on aluminum, we're going to have some additional tariffs. 관세 전쟁 격화로 미국 경기 침체 우려도 나오지만 동맹국에도 예외 없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핵심 수출품인 한국도 상호 관세의 사정권에 들었다는 관측 속에 자동차 무관세 등의 혜택을 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폐기나 새 협상 체결 등의 우려도 제기됩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갱단원 수백 명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했습니다. 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무시했는데요. 엘살바도르는 우리 돈 87억 원을 받고 미국 대신 범죄자들을 가두기로 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수영복 차림의 건장한 남성들이 버스에서 내려 온몸이 묶인 채 어딘가로 붙들려 갑니다. 머리를 박박 밀린 뒤 수용시설로 끌려가고 그 자리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미국에서 머물던 베네수엘라 출신 갱단 261명이 본국이 아닌 엘살바도르로 추방된 겁니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된 몇 안 되는 국가정상 중 하나인 만큼 두 나라 간 관계는 돈독한 상황. 트럼프는 SNS를 통해 엘살바도르와 부켈레에게 감사드린다며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엘살바도르는 갱단원을 1년간 수용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600만 달러, 우리 돈 87억 원을 지불받을 예정입니다. 당초 미 연방법원은 갱단원 추방 결정에 제동을 걸고 비행기의 미국 복귀를 명령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는 추방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It's an invasion,
And these are criminals, many criminals, murderers, drug dealers at the highest level, drug lords, people from mental institutions. 한편 이번에 추방된 갱단원 대부분은 지난달 미국 국무부가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한 8개 갱단 가운데 한 곳 소속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중국에서 훈련 중이던 최첨단 전투기가 민가를 향해 수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조종사는 추락 직전 탈출했는데요. 장하연 기자입니다. 하늘을 날던 전투기가 갑자기 수직으로 땅에 떨어지더니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와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불기둥 너머로 급히 탈출한 조종사의 낙하산도 보입니다. 현지 시각 15일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정부 소속 전투기가 남부 하이난 섬에 추락했습니다. 현지 매체 등은 해당 전투기가 러시아 기술을 도입해 개발한 4세대 최첨단 전투기 J-15라고 추정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와 주민 등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축을 받으며 함정에서 나온 남성, 가족을 보자마자 부둥켜 안고 오열합니다. 태평양에서 조난당한 페루 어부가 무려 95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겁니다. 95 días y llegó a comer cucaracha, pájaro. Lo último fue tortuga. No quería morir. A mi madre, tengo mi madre viva. 지난해 12월 7일 페루 남부 해안마을 마르코나에서 조업에 나선 그는 엔진 고장 등으로 태평양에 고립됐습니다. 그러다 지난 11일 페루 북부 연안에서 약 1094km 떨어진 곳에서 에콰도르 어업 순찰대에 구조된 겁니다. 발견 당시 심한 탈수 증세를 보인 그는 현재는 기력을 회복해 퇴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네, 프랑스 파리는 전 세계에서 오는 관광객들과 차들로 교통 지옥이 펼쳐지곤 하는데요. 파리시가 대표 관광 명소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드는 등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실험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계를 가다 파리 조은하 특파원입니다. 프랑스 파리 중심부인 시청 청사 근처에 주차된 차들이 빼곡합니다. 빈자리를 찾지 못한 차가 주차장 근처에 멈춰서고 다른 차나 자전거와 얽히는 등 곳곳에서 교통 혼잡 상황이 빚어집니다. 여기에 단체 관광객이 몰려들고 주변에서 공사까지 하면 교통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Pensez qu'il y a beaucoup d'embouteillages à Paris? Oui, pour le coup, que ce soit à pied, en voiture ou en vélo, il y a énormément d'embouteillages. 교통난의 근본 이유가 과도한 교통량이라고 판단한 파리시. 최근 도로 위 차량을 줄이기 위한 갖가지 실험에 나섰습니다. 우선 한국인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파리 대표 관광지 몽마르트 언덕 입구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주차장에 철제 구조물을 세워 차 진입을 막은 겁니다. 몽마르트 언덕 대성당 근처엔 주차 공간 약 300개가 없어지면서 차량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차 통행을 막은 파리 2구의 상업 지역에는 식물벽을 만들었더니 관광지로 바뀌었습니다. 시청 앞 도로는 자전거족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Moi, je suis tout à fait pour la végétalisation. Je suis contre la voiture, surtout à Paris. Paris n'est pas une ville qui a été bâtie depuis des siècles pour la voiture. 하지만 차 없는 거리 조성에 반대한다며 현수막을 내건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차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을 또다시 불법 주차를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Parce que quand vous avez 70 ans, 75 ans, que vous avez du mal à marcher, pour vous rendre quelque part, c'est pas évident. Alors vous avez la solution du taxi, mais le taxi, ça finit par coûter. 이로 인해 파리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향후 차 없는 거리 500곳 신설에 대한 찬반 투표를 23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조은하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열리는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아는 내용도 없고 의정활동도 해야 한다고요. 재판부는 그래도 이 대표 증언을 들어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1일 열리는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건 지난 1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의 배임 혐의 재판인데 재판부는 앞서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게 민간업자와의 논의 내용 등을 확인하려 한 겁니다. 21일 예정된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 출석하시나요? 이 대표 측 불출석 사유서에는 아는 내용이 없다, 재판을 많이 받고 있다,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내용과 증인 채택 취소 요청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요청을 받아주지 않고 재판을 일정대로 열기로 했습니다. 오는 21일 이 대표가 안 나오면 다음 기일로 넘어갈 수 있다며 이 대표 증언을 듣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이 대표가 계속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지 보고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과태료 부과나 강제 구인 시도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내란죄 형사재판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 검찰이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하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한다며 반발해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내란죄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오늘 1차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20여 분간 정치인 체포 지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나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대표를 잡아들이라고 했다는데 오염된 진술을 가지고 팩트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주요 쟁점입니다.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두고도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 야당의 폭거가 주된 요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검찰이 공소 사실을 낭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하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불러야 한다며 반발하면서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특혜 채용 논란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가운데 처음으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이 나왔습니다. 선관위는 내부 논란도 있었지만 사표를 수리할 방침입니다. 손인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특혜 채용 논란을 빚고 직무에서 배제된 선관위 고위직 자녀 가운데 처음으로 사직서를 낸 직원이 나왔습니다. 직무 배제된 11명 중 첫 사직서 제출입니다. 이 직원은 2021년 경남 의령군에서 일하다 아버지가 일하는 경남 성관위 경력공채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아버지는 딸의 채용 지원 사실을 인사 직원들에게 알리고 합격 이후 대가로 꿀 2병을 선물한 게 적발됐습니다. 성관위는 내일자로 이 직원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입니다. 스스로 결자 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퇴나 이런 의사를 성관위 내부에서는 임용 취소 시 월급 반환이나 연금 박탈 등 조치가 추가로 있을 수 있는 만큼 결정 전까지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된다는 기류도 있던 걸로 전해집니다. 성관위 관계자는 해당 직원의 경우 근무 기간이 짧아 연금 대상자가 아니라며 사표 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보이는데 스님의 참교육이요? 네, 한동훈 전 대표 오늘 조계종을 찾았다가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한 전 대표 원래 공격이 들어오면 받아치는 게 장기죠. 오늘 밤 10시 공개되는 채널A 국회의사당 앵커스 인터뷰 저희가 먼저 보여드립니다. 홍준표 시장이 벼락 출세했잖아요. 그런 배신자는 난 싫어요. 매번 저러잖아요. 저 혼자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동분서주했죠. 윤석열 정부가 침몰한 내용이잖아요. 그럼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때 왜 직언하지 않았느냐. 역시나 받아쳤군요. 네, 과거보다 전투력이 약해졌다. 이 대선 경쟁력도 밀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최근에 예전 법무부 장관 때만 못하다. 생각이 많아지신 건지. 저만큼 선명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계엄을 제가 막으러 나서는 순간 속된 말로 나는 엿됐다.
졌다. 그래도 계속 정치하실 거예요? 이세돌 사범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질 자신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스님이 쓴소리를 했다고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는 막힘없이 방어했던 한 전 대표가요. 이 불교계의 큰 스님들의 일침 앞에서는 다른 표정을 보였습니다. 정치도 궁극적으로 내공이 생긴 다음에 철학이 확실히 생겼을 때 대통령도 검찰에 오래 계시다가 참 어려움이 뭐예요? 안 배우겠습니다. 정치인의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근접한 당사자일 수 있고 책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진심으로 참여를 좀 죄송합니다. 제 책임이 큽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헌법재판관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네, 관심법 뜻은 마음을 꿰뚫어 본다는 거죠. 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춰지면서 여야 의원들 저마다 헌법재판관의 속마음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상당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설득이 넘어가지 않고 뭔가 조율이 잘 안 되고 있고 어느 순간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더 내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어. 주진우 의원은 재판관 간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 기각이나 각하 결론이 나올 거라고 암시했습니다. 각하되는 것이 당연한 법리입니다. 정치 편향성을 가진 헌법재판관 일부가 신형을 의식해서 혹시 입장이 난처해지지 않을까 미루고 있다. 그러니까 여당은 재판관들이 인용적으로 잘 안 모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민주당은요 어떻게 봐요? 만장일치 탄핵에는 문제가 없다는데요. 다만 재판관들도 나름의 고심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8대 0으로 파면에 이를 것이지만 국무총리까지 파면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8분의 자연인 재판관이지만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용 면에서는 헌법재판관들도 틀림없고. 이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다. 대통령 탄핵 이력은 확실한데 이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할지를 고심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서로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군요. 네, 이준석 의원은요. 이 지금 재판관들의 논의 보니까 탄핵 선고 오는 26일은 넘길 거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안정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26일로 예고된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의 결과를 지나간 다음에 판결을 내리려고 하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단이 먼저 나오고 이재명 포비아를 극복하고 사회 안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대표가 선거법 2심에서 유죄를 받은 뒤에 대통령이 탄핵되면 이 조기 대선판 거대 양당에 모두 타격일 거란 계산이죠. 여야 정치권 서로의 유리한 방식으로만 해석하는 듯하네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도쿄에서 열리는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앞두고 일본은 그야말로 오타니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경기 하루 전 최종 연습에 오타니는 불참했지만 팬들은 도쿄돔에 아침 일찍부터 모였습니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와 시카고 컵스 선수들이 몸을 풉니다. 내일 이곳 도쿄돔에서 열리는 개막전을 하루 앞두고 최종 연습에 나선 겁니다. 양 팀에서 개막전 선발 투수로 나서는 다저스 야마모토 요시노부와 컵스의 이마나가 쇼타 모두 마운드에 올랐지만 다저스의 대표 선수인 오타니 쇼헤이는 오늘 연습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타니의 유니폼을 입은 팬들은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오늘 경기가 없는 날인데도 개막전이 열리는 도쿄돔 앞에는 많은 야구 팬들이 모였습니다. 誰のファンなんですか？もちろん大谷翔平です。ちょっと神的なところになってきましたね。はい。大谷さんです。なぜですか？やっぱり日本の誇り、やっぱ応援ホームラン期待してきました。 순식간에 매진된 개막전 티켓은 거래 사이트에서 정가보다 25배 비싼 약 1,460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타니의 일거수 일투족에도 관심입니다. 어젯밤엔 팀원들에게 참치 해체 쇼를 선보이는 등 일본 해산물 회식을 대접했습니다. Many of the players told me that it was the best experience meal they've ever had. 올해 LA 다저스에 입단한 김혜성은 마이너리그 강등으로 이번 도쿄 시리즈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3월 중순이지만 이례적으로 전국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리기 시작해 내일은 전국에 많은 눈이 올 텐데요. 대기 불안정에 따른 돌풍까지 불어 거친 눈보라가 예상됩니다. 영동에 40cm 이상의 눈폭탄이 쏟아지겠고요. 일부 수도권에도 15cm 이상 예보됐습니다. 내일 출근길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영동에는 시간당 3에서 5cm의 강한 눈이 집중될 텐데요. 습하고 무거운 눈이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도 오늘만큼 춥겠습니다. 서울 영도 체감영하 2도가 되겠고요. 낮에도 바람 때문에 종일 쌀쌀합니다. 서울 6도, 체감온도는 3도에 그칩니다. 당분간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인 우리를 민감 국가로 지정한다. 정말 민감한 문제죠. 지난 1월에 포함이 됐는데 주미 대사관은 뒤늦게 파악을 했고 외교부는 아직도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이제야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난다고 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한심한 외교 역량.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